안녕하십니까. 솔리데오 글로리아 일반화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6장입니다. 맥머리 책으로. 그래서 이온 화합물, 그래서 그 피리오딕 테이블에서 나타나는 그 본딩 이론을 그 원소들의 어떤 그 결합에 참여하는 원소들의 그 전자를 보유하는 그 성질에 따라서 어떤 결합이 가능한가,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온 결합 화합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은 한 번 강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6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온 컴파운드를 하는데, 일단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 엘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이 어떻게 되냐, 각 원자들의. 그래서 그 원자들이 이온을 만들었을 때 엘렉트론 컨피규레이션, 즉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또 이온이 되면서 그 어떤 원자에서 전자를 하나 띄어내서 양이온을 만들다든지, 그럴 때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가 있고, 또 중성 원자에 전자를 하나 붙여서 음이온을 만들 때 엘렉트론 어피니티, 전자 친화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들어지면 이온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이 플러스 양이온과 마이너스 음이온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 쿨럼 인터랙션만으로 충분한가, 또는 다른 어떤 포스가, 결국 레티스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솔리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런 것을 살펴보는 것이 6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소디움 아이온에서 출발할 텐데, 소디움 아이온 그리고 클로린 아이온, 그래서 Na 플러스 Cl 마이너스를 만듭니다. 왜 이거 보면은 일단 소디움이요, 1s2, 2s2, EP6 여기까지 하면 이게 네온 코어가 되죠. 그래서 비활성 기체의 컨피규레이션하고, 그리고 이제 밖에 세 번째 쉘에 세 번째 주양자수 3인 쉘에 전자 한 개가 있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를 잃어버리면 그러면 1s2, 2s2, EP6, 즉 네온 코어와 비활성 기체에 해당하는 그 엘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이온을 만들죠. CL의 경우에는 여기 1s2, 2s2, EP6까지 해서 여기까지 네온 코어가 되고, 그리고 그 제 3주기라기보다도 주양자수 3인 경우에 3s2, 3p5 해서 하나가 모자라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전자 하나를 받아서 이렇게 3s2, 3p6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네온 코어였고 8개가 더해져서 알곤 코어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느냐면은 비활성 기체의 엘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다 안정화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A족에서는 전자를 잃어가지고 양이온이 돼서 비활성 기체 만들고, 7A족에서는 전자 하나 받아서 이렇게 비활성 기체의 엘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을 만듭니다. 이거 옥텟 룰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2개에서 6개가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 2개, 6개에서 8개가 8개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인 그룹, 주족 원소들은 전자를 잃든지 전자를 받든지 해서 8개의 아우터 쉘, 그러니까 최각의 8개의 전자를 가짐으로써 그 비활성 기체 엘렉트론 컨피규레이션, 즉 ns2, np6 이렇게 엘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을 가짐으로써 안정화됩니다. 그래서 양이온이 되든지 음이온이 되든지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트렌드를 보면은 그 노블 가스가 있고 1s S전자 하나만 갖는 거, 그게 1A족이고요. 2A족은 S전자 2개 갖는 겁니다. 이럴 경우는 전자 하나를 잊어버리고, 이럴 경우는 전자 2개 잊어버려서 플러스 1가 이온이 되고, 아니면 플러스 2가 이온이 되고, 노블가스 컨피규레이션, 즉 NS2, NP6를 만들어서 안정한 양이온들이 만들어지고, 7A 같은 경우는 하나 더 받아서 이렇게 NP6가 NS2, NP6가 되고, 6A 같은 경우에는 2개 더 받아서 NS2, NP6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을 옥텟 룰에 이온을 만드는 경우에 옥텟 룰, 8개의 최외각 전자를 가질 때 가장 안정된 컨피규레이션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온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A족은 보통 일가이온을 만들어요. 그래서 일가이온을 만들 때 수소는 좀 특별하죠.
전자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를 더 받아서 헬륨 코어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든지 아니면 전자를 하나 받든지 해서 이럴 경우에는 헬륨 코어를 만들고 이건 양성자 프로톤 하나밖에 없는 이런 경우가 됩니다. 리튬, 소디움, 포테시움, 루비듐, 시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NS1이니까 이거 잊어버려서 양이온이 되고 이런 것은 NS2니까 이거 잊어버려서 이가 음이온이 되고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 이 주기 것들은 전부 다 헬륨 코어를 만들고 다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들은 하나를 받거나 두 개를 받거나 함으로써 니온 코어를 만들어서 음이온이 되고 여기 뭐 알루미늄은 세 개를 잊어버려서 역시 네온 코어를 만들 수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옥텟룰 최악의 8개의 전자를 갖는 안정한 배치를 원하기 때문에 원자들이 그래서 양이온이 되든 음이온이 되든 이렇게 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트랜지션 메탈을 살펴보겠는데요. 트랜지션 메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만나는 트랜지션 메탈은 스칸듐에서 시작하죠. 그래서 보통 징크까지 30번까지 21번에서 30번까지 자 이렇게 돼요. 거기서 보면 이것들은 보통 4s 궤도가 약간 에너지가 높다고 보통 이렇게 배웠잖아요. 3D보다 4S가 약간 낮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4S2가 먼저 채워주고 3D가 채워주는 이런 양상을 띱니다. 그래서 보통 칼슘까지 보면 20번까지는 4S2로 끝나죠. 이렇게 그 다음에부터 이제 여기 3D부터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철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철이 4s2 3d6 이렇게 돼 있어요. 4s2 3d6. 그래서 그러면 보통 우리가 4s 궤도가 여기 있고 3d 궤도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먼저 하나, 둘 채워주고 다음에 이제 여기가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채운 다음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이 이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이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으로 우리가 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철의 경우에는 2가 이온, 3가 이온 두 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위에 것을 페로스 아이온, 밑에 것을 페릭 아이온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페로스 아이온의 경우에 2가짜리는 보면은 여기서부터 보통 보면 이게 두 개 나가야 될 것 같죠. 근데 이것은 결국은 어떤 컨피규레이션이 에너지가 낮으냐의 문제예요. 이게 어떤 붙박이로 어떤 방들이 있어갖고 그게 채워졌다가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 레벨이 예를 들어서 26개의 양성자가 있고 26개의 전자가 있을 때에 배치하고 26개의 양성자가 있고 20 이런 경우에는 4개의 전자가 있을 때 전자 배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전자가 적을 경우는 이것이 훨씬 낮아지는 쪽이 돼요. 그래서 S가 먼저 나갑니다. 그래서 두 개가 나가고 그러고서 이렇게 전자 배치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3D5하고 4S1하고 하면 혹시 더 좀 안정화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어쨌든 실험적인 결과 또는 계산적인 결과로서 Fe 2가 이온은 3D6 이렇게 되겠고 Fe 3가가 되면 이제 여기 있는 게 하나 나가죠. 그래서 3D5 이런 식으로 전자 배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잠깐 또 잊어버릴까봐 말씀드리면은 결국은 양성자가 26개 있었고 전자가 마이너스가 26개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4S가 좀 낮아요. 그리고 3D가 이렇게 B가 돼 있었는데 이게 양성자가 이건 변하지 않죠. 26개 있고 마이너스가 24개 또는 23개 될 경우에는 4S보다 3D가 이렇게 낮게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 먼저 나가고 다음 것이 나간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중성 원자의 경우에는 이 순서를 바꿔서 전자 배치를 하는데 일단 이온이 되면은 3D가 좀 낮아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것이 이온 반경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디움을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소디움이 NA가 되면 니온 코어에 여기에 그 3S1이죠. 그렇죠? 3S1입니다. 그래서 3S1인데
이게 하나가 나가죠. 그래서 Na 플러스가 되면 그냥 네온 코어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에는 양성자가 플러스가 11개 있고 마이너스가 10개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일단 NA에서 NA 플러스로 되면 일단 그 주양자 수 3인 쉘이 없어지죠. 그래서 주양자 수 2인 쉘밖에 안 남아요. 인너 쉘이 남죠. 그래서 일단 크기가 작아지고 양성자가 플러스 11이 마이너스 10을 끌니까 훨씬 더 당기는 것이 드로우가 셉니다. 그래서 크기가 훨씬 작아지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두 가지 이유죠. 그러니까 이펙티브 차지가 증가하고 그리고 외곽이 없어지니까 크기가 죽어진다. 그래서 그 효과는 이가 이온이 되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이렇게 많이 그래서 양이온이 큰데 양이온을 맞을 경우는 중성원자는 큰데 양이온은 굉장히 작아지는 이제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겁니다. 반대로 음이온이 되면 예를 들어서 플로린이면은 클로린을 할까요? 클로린은 네온 코어에다가 2s2, 2p5 이렇게 되죠. 2p5, 예. 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17번이니까 그렇게 되는데 여기 하나를 더 받아서 이게 클로린이 되고 클로린 마이너스가 되면 네온 코어에다가 2s2, 2p6가 돼서 더 많아지죠. 그래서 양성자가 17인데 전자는 18개가 되니까 그 전자 반발력이 있고 그리고 또 필드 쉘이 돼서 안정화되니까 크기가 커지는 음이온이 되면 이렇게 커지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이온화 에너지 엘렉트론 어피니티 이온 전자 친화도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기다 부가적으로 저희가 교과서에서는 안 다루지만 전기 음성도 뭐 트리오니까 이온화 에너지 전자 친화도, 전기 음성도 이 세 가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온화 에너지 보면 이온화 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예요. 중성 원자가 있는데 여기다 이온을 전자를 하나 떼어서 플러스 이온을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 이건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흡열 반응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가 들어가서 캐다이온과 엘렉트론의 상태가 더 높은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빼주는 거니까 양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그런데 일단 이온이 만들어진 거에서 하나 더 떠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은 우리가 2차 이온화 에너지, 이건 1차 이온화 에너지, 2차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 더 떼면요 3차 이온화 에너지, 하나 더 떼면 4차 이온화 에너지 계속해서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자 하나 띄어낼 때마다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플러스 값을 갖습니다. 다음에 일단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의 굉장히 경향을 보면은 일단 제일 이온화되기 주기에서 봤을 때 한 주기로 봤을 때 일단 그 소디움에서 시작해서 뭐 클로린 까지 가죠. 클로린까지 가고 이제 여기에 알곤이 있게 되는 이게 3주기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양성자 숫자가 11번에서 18번까지 되잖아요. 17번이고 클로린입니다. 자, 그렇게 돼요. 그럼 양성자가 점점 더 많아지니까 플러스 차지가 많아지니까 쉘의 크기는 세 번째 쉘이잖아요. 여기까지 2개, 8개, 이제 18개 차는 쉘인데 그 n=3 궤도니까 우리가 저번에 오비탈 다 배웠으니까 자, 그렇게 되니까 차지가 점점 11에서 18까지 증가되죠. 크기는 거의 같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게 플러스 차지가 증가되니까 점점 슈링크할 거고 당길 거고 그리고 차지가 크니까 쿨럼 인터랙션이 세질 거고 그래서 이온화시키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그래서 보면 소디움에서 시작하면 보통 알곤까지가 이렇게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는 1차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점점 길게 낮아지나요? 왜냐하면 이제 점점 그 쉘 사이즈가 커지니까 거리가 그렇게 증가하는 것이 좀 둔화되는 이제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정도의 우리가 상황을 알 수 있고 그런데 이게 꼭 규칙적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진 않아요.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 가다가 한번 꺾이고 또 한번 가서 꺾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필드 쉘이 안정하다. 그러니까 S 같은 경우는 2가 안정하죠. 그 다음에 P 같은 거는
P는 6가 안정하죠. 만약 이것이 안 되면 S1이나 P3라도 좋다 이거죠. half field가 또 안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아야 되고, 또 만약에 한 오비탈이 있으면 거기 전자가 2개 있으면 사실 전자에 반발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런 데서 나가는 것이 이런 데서 나가는 것보다 훨씬 좀 쉽죠. 같은 에너지 레벨이라도. 자, 그런 정도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다음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까 보니까 당장 1주기, 2주기 보면 2주기에서 리튬에서 니온까지 갈 때 이런 톱니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됐죠. 그래서 보통 이 베릴륨이 또 마그네슘이 칼슘이 EA족인데 이게 약간 높습니다. 오히려 세 번째 보론이나 알루미늄이나 뭐 이건 조금 따지기 어려워요. 좀 멀리 있어서 이런 것보다 좀 높아요. 이렇게 높아요.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트렌드는 뭐냐면 옥시전을 보면 이 나이트로젠하고 비교해서 좀 낮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P하고 좀 S는 거의 같지만 약간 뭐 낮은 이런 꺾이는 트렌드를 보입니다. 이유를 설명을 하자면 일단 베릴륨은 헬륨 코어에서 어떻게 돼 있었죠? 좀 잘 안 보이나요? 그럼 이걸로 좀 바꿀까 싶습니다. 헬륨 코어에 뭐가 있었냐면 2s2가 있어요. 보론은 헬륨 코어에 2s2가 있었고 2p 하나가 있는 이런 것이 보론이죠. 이건 5번이니까. 자, 그래서 이 비교를 해보면 이 2s2는 일단 2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2개 있는 데서 하나 나가는 게 굉장히 쉽다는 거죠. 이것이 쉽다. 이거 좀 얘기가 설명이 잘못된 것 같아요. 자,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론의 경우에는 여기 읽어보면 보론의 경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거 제가 좀 딴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는 베릴륨 같은 경우는 헬륨 코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2s2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얘는 이 S전자는 이것이 쉴딩 1s 전자 1s2 헬륨 코어에 있는 우리가 양성자가 이렇게 지금 3개 4개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1s 전자가 있고 2s 전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2s 전자는 서로 동등하죠, 진짜. 그렇게 되니까 이 1s 전자의 쉴딩만 받아서 실제로 플러스 차지를 약 2개의 플러스를 보는 상황이 되죠, 이게. 그래서 이 경우는 이게 떨어져 나가는데 어느 정도의 그 이오니제이션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고, 보론이 됐을 땐 여기 하나가 ES가 있고 이 P에 하나가 들어오거든요. 이 P는 이제 약간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P 전자들은 ES 전자의 부분적인 쉴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쉴딩 때문에 이게 좀 떨어져 나가기가 오히려 쉬웠던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온의 에너지가 좀 낮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악시전의 경우에는 이게 나이트로젠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헬륨 코어가 있었고 2s2가 있고 2p가 되는데 하나 둘 셋 여기서 2개 4개 됐잖아요. 5, 6, 7개 차면 됩니다. 그리고 옥시전은 마찬가지로 악시전의 경우는 헬륨 코어가 있고 2s2가 있고 2p가 있는데 하나 둘 셋에서 하나 둘 셋하고 네 번째가 되죠. 이렇게 같이 있는 것에서 하나 나가기가 쉬워요. 그리고 또 다른 얘기는 이렇게 half field shell을 나감으로써 만들어지죠. 안정한 것이. 그래서 이것이 좀 에너지가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가 쉽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낮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차 이온화 에너지가 있었고 2차 이온화, 이제 7차 이온화 에너지까지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1A족 소디움 보면은 이게 이만큼이 처음에 그 1차 이온화 에너지예요. 근데 1차 이온화 에너지에서 2차 이온화 에너지가 하려면 거의 10배가 더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지금 그 3s 궤도에서 나가요. 두 번째 전자는 2p 궤도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쉘이 안에 거가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고, 이건 필드 쉘이 되죠. 자, 그래서 그렇게 3s에서 세 번째 주양자수 3에서 나가는 거고 주양자수 2에서 나가는 거, 그 차이, 즉 엘렉트론 쉘 모델이기 때문에 세 번째 쉘에서 나갈 때 하고 두 번째 쉘에서 나갈 때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또 다들 마찬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도 마그네슘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네온 코어에 2s2, 2 이런 경우인데, 그래서 첫 번째 하나 나가면 이거 하나 나가고 또 하나 나가고, 세 번째 전자는 이 네온 코어 이 두 번째 주양자수 2인 경우에서 나가기 때문에 큰 차이가 5배 이상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알루미늄 마찬가지. 알루미늄도 네온 코어가 있었고 그 주양자수 2까지, 주양자수 3인 3s2, 3p1 이런 경우가 알루미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보게 되면 아까 이거 3이었는데 제가 잘못 썼어요. 자, 이런 경우도 이거 제 삼각에서 n=3에서 나가고 하고 네 번째 나갈 때는 커다란 에너지를 갖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이 하이어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가 어떤 경계에서 크게 점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각 전자가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자 친화도죠. 전자 친화도가요. 제가 지금 이거 준비하면서 이제 발견을 한 건데, 뭐 발견했다 해도 대단한 게 아니고, 맥모리 책에서 이 데피니션이 반대로 돼 있어요. 다른 뭐 옥스톱이라든지 우리가 힐이라든지 이런 다른 책들에서는 여태까지 제가 가르쳐 왔을 때는 전자 친화도를 음이온에서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가 똑같아요. 중성 원자에서 전자 하나 띄어서 그때 필요한 에너지가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 이렇게 했고, 전자 친화도도 음이온에서 전자 하나 뛸 때 필요한 에너지. 그래서 이게 다 플러스로 정의가 되는 값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엘렉트론 어피니티는 모르겠습니다. 이쪽이 더 뭐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중성 원자에서 음이온이 만들 때 전자를 얼마나 이게 친화력이 있느냐, 뭐 의미적으로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데피니션이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중성 원자에서 전자가 붙어서 음이온이 만들 때 에너지가 더 안정화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값을 갖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걸 잘 봐가지고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렉트론 어피니티 값이 절대치는 물론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맥모리 교과서에서는 마이너스 값으로 얘기를 하고 좀 다른 일반적인 교과서에서는 플러스 값으로 줍니다. 근데 그건 뭐 헷갈리지 마시고, 언제 에너지가 낮아진다 하면은 음이온이 되면 에너지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뛸 때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뛸 때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고, 음이온이 만들어지면 에너지가 낮으니까 마이너스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엔 이건 좀 다른 교과서에서 갖고 온 것이 돼가지고, 자, 엘렉트론 어피니티를 다 플러스로 얘기를 했어요. 보면은 주로 이쪽으로 갈수록 엘렉트론 어피니티가 좀 큽니다. 왜 그러냐면 엘렉트론을 잘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플러스 차지가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죠. 같은 사이즈로 봤을 때.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 보면은 이쪽으로 갈수록 엘렉트론, 물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어코모데이션,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오비탈에 여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그것들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가 정전기적인 효과만을 나타낸다면 엘렉트론 어피니티가 말하자면 차지가 셀수록, 그러니까 이펙티브 뉴클리오 차지가 클수록 엘렉트론 어피니티는 증가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렇게 사이즈가 작을수록, 그런데 또 사이즈가 크고 전자를 좀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이제 또 엘렉트론 어피니티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겁니다. 헬리움 같은, 하이드로젠 같은 경우는 이제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거의 이제 같은 얘기인데, 이것도 하나를 더 받아서 H-가 될 때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낮은 거는 하나짜리는 1s 궤도가 있고 거기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1s2가 되는 경우죠.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엘렉트론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다 차져 있는 거 1s2, 그래서 이 P에다 받아야 되는 경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엘렉트론 어피니티가 굉장히 낮거나, 이렇게 0으로 나와 있는 건 사실은 측정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0보다 낮다는 것보다도 이렇게 전자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트렌드를 표시하는 것이 있는데, 엘렉트론 어피니티 트렌드를 표시한 것이 있는데, 보게 되면은 보통 이렇게 클로린, 플로린 이런
제7조 원소들이 엘렉트론 어피니티가 높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뭐 알칼리 금속이라든지 알칼리 토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엘렉트론 어피니티가 좀 낮은 형태를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측정이 안 되는 거, 보고가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엘렉트론 어피니티는 상대적으로 데이터가 적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자체가요. 그다음에 엘렉트로 네거티비티, 전기 음성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떤 측정이라기보다 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어떤 원자가 전자를 보유하려고 하는 경향이 어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스케일이에요. 그래서 뭐 한 4를 최고 스케일로 좀 3.98이라고 되는데요. 전기 음성도를 4.0으로 하고, 이건 좀 노멀라이즈를 한 것 같아요. 이거 4.0으로 하고 거기서부터 스케일을 쭉 매기는 겁니다. 얘보다 전자를 얼마만큼 덜 갖고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걸 만든 방식은 그겁니다. A라는 원자가 있고요. B라는 원자가 있어요. 이것이 화합물 A, B를 이런 결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A 결합을 할 수도 있고 B 결합을 할 수도 있죠. 뭐 Cl2, 뭐 H2 이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또 HCl도 만들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와 이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의 조합 평균을 구해요. 제곱근이니까. 그래서 그거하고 이거하고의 차이를 내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두 개가 있을 때 이거는 전기음성도 차이가 전기음성도 이제 나오네 이거. 이거는 완전히 공유결합이죠. 이것은 약간의 이온 결합이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동등하지 않으니까 한쪽으로 전자가 치우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많이 될수록 이거의 에너지가 커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공유되는 거 말고 정전기적인 것이 더 플러스 되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다 공유된 거고, 그래서 그 에너지 차이를 내요. 평균과 하나의 에너지 차이를 냅니다.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거의 제곱근을 구하고 0.101 곱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A와 B의 전기음성도의 차이를 해요. 이거는 라이너스 폴링이 만든 그 스케일이에요. 왜 그랬느냐? 이렇게 해서 내 이런 척도를 이걸 4.0으로 갔을 때 3.5, 3 이렇게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답을 해주실 겁니다. 아마 돌아가셨겠지만 제가 아무튼 자, 개인적인 얘기가 돼서 제가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잠깐 생각난 게 있었는데, 자, 그래서 그거를 보면 약 4에서 시작하고, 이게 뭐겠어요? 리튬, 베릴륨, 보론이 여기 있고 탄소가 있고 뭐가 있죠. 그래서 이게 4, 3.0, 죄송합니다. 4, 3.5, 3, 2.5, 2, 1.5, 1 이런 식으로 내려간 거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여기 뭐냐면 수소예요. 2.1이 수소의 엘렉트로네거티비티, 전기음성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걸 이제 몰레큘러 다이내믹 시뮬레이션하고 아톰들의 몰레큘러 필드로 이런 거 계산을 하고 해보면 이게 거의 같아요. 이 부분이. C나 H나 전기음성도가, 물론 C가 전기음성도가 좀 크다 생각을 하는데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엘렉트로네거티브 스케일들이 뭐 절대적이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우리가 그래도 FON 이렇게 되는 것들은 상당히 엘렉트로네거티브하고, 또 리튬이나 수소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수소는 좀 중간쯤이지만 금속 쪽은 파지티브까지는 이런 말 쓰진 않지만 엘렉트로네거티비티가 작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온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온들의 성질을 다루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엘렉트론 어피니티라든지 또는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어떤 화합물이 만들어질 때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성질이 있는지 그걸 살펴보고서 이제 이 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소디움 클로라이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제 그걸 살펴볼 텐데, 일단 소디움 보면은 원자가 네온코어의 3s1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전자 하나 잊어버리니까 네온코어가 되고 안정된 양이온이 카티아이온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필요한 에너지가 495kJ/몰이에요.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 1차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에 엘렉트론 어피니티를 보면은 아까 우리가 중성 원자의 반대로 했는데 이제 우리 책에서는 이제 이게 들어갈 적에 전자가 들어갈 때 이제 에너지가 얼마나 되느냐 마이너스가 갑니다 그랬죠. 사실은 이거는 이제 다른 책에서 왔기 때문에 이게 여기 엘렉트론 어피니티에 마이너스를 취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마이너스 값을 이게 안정화되기 때문에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이렇게 5였는데 6개 되면서 이제 안정한 쉘이 되고
그래서 이게 안정화됩니다. 그것이 349kJ/몰이에요. 마이너스로. 자, 그럼 이거 할 때 에너지가 필요했고 이거 할 때 에너지 게인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바로 쿨론 포스 아닐까? 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만들어질 때 근데 이거는요, Na-이온 따로 Cl-이온 따로 만들어질 때 이거 두 개의 합이 그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뭐가 더해져야 될까요? 그래서 이것은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의 상호작용, 즉 쿨론 포스가 들어가요. 4파이 엡실론 0분의 R분의 Q1, Q2 이런 경우는 이제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것이 곱해지겠죠. 이만큼의 포스가 포텐셜이 에너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꼭 이것만일까요? 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여기서 질문을 가지고 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온들이 만들어질 때 실제로 에너지가 필요하다.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일렉트론 어피니티에서 보상받는 것 같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온이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지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다 기체 상태에서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NaCl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NaCl은 아주 상당히 안정한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보면 일단 소디움에서 고체예요. 그리고 Cl2라는 기체에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소디움에서 일단 만들 땐 소디움이 이게 뭐가 돼야 될까요? 소디움 기체가 일단 돼야 돼요. 그래서 아토미제이션 기체가 되면 아토마이즈 한다니까 이게 열이 에너지가 필요하죠. 107kJ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l2는 일단 이 분자니까 Cl 원자로 아토미제이션이 돼야 돼요. 이것도 이게 쪼개져야 되기 때문에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 필요합니다. 122kJ/몰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에너지 더 써야 되는 게 이 소디움 원자가 이렇게 Na 플러스 이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가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이게 495.8kJ. 자, 여기까지 가면은 뭐가 있을까요? 소디움 이온하고, 그쵸? 가스 이온하고 Cl 원자가 있습니다. 여기선. 그 다음에 Cl 원자가 전자를 받아서 Cl-이온이 되죠. 그래서 아까 전자 친하다고 마이너스로 오니까 이 정의죠. 여기는 Na 플러스 이온하고 그 다음에 Cl-이온하고가 있습니다. 따로따로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했던 게 약 한 107인가? 아까 얼마 나왔었잖아요. 100, 얼마 정도. 이게 더 에너지가 더 올라가요. 사실 아까 계산한 건 여기서부터 여기의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점에서 NA하고 CL하고 두 개만 할 경우는 그렇게 큰 에너지가 안 나옵니다. 실제로 해보면은. 그런데 이렇게 많은 NA 플러스와 많은 CL 마이너스가 격자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NA,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하루 종일 할 수도 있겠어요.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이런 식으로 격자를 만듭니다. 격자를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상하로도, 그러니까 3차원적으로 격자를 만들어요. 그 에너지가, 격자 에너지가 787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에너지를 낮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에너지를 다 더한 것과 이 차이가 되죠. 이것이 바로 NA하고 CL2에서 NaCl이 만들어질 때 생성될 때의 에너지입니다. 그게 411kJ/몰이 낮아지죠. 그래서 생성 에너지가 그 정도 되고, 이것 때문에 이온성 고체 화합물이 상당히 안정된 화합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네요. 마이너스 플러스 이온들이 이렇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충격에 의해서 이게 플러스 만나고 마이너스 만나면 쉽게 부서지는 그런 성질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레티스 에너지도 역시 쿨론 포스예요. 그래서 R분의 Q1, Q2인데, 그래서 어떤 고체 물질이 구성 이온의 기체 상태 이온으로부터 그러니까 결정성 고체 물질 NaCl 같은 거, 소금을 이온으로 다 분해시키는데 필요할 때 소요되는 에너지인데, 결국은 이것은 쿨론 포스에다가 그 결정의 모양에 따라서 어떤 레티스를 갖느냐. NaCl은 큐빅 레티스를 갖습니다. 다른 모양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레티스에 따라서 그 레티스가
그 상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값은 Q가 클수록 그렇죠. Q1, Q2가 들어가니까 Q 플러스 Q 마이너스가 들어가니까 Q 값이 클수록 레티스 에너지는 큽니다. 그리고 거리가 짧을수록 레티스 에너지가 큽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MgF2하고 MgO하고 있으면 이게 1가 이온이고 2가 이온이고 2가 이온이 2가 이온이니까 아무래도 2가 이온이 더 크겠죠. 2,1이고 2니까 이쪽이 더 훨씬 에너지가 크게 되는 겁니다. 레티스 에너지가. 그리고 LIF하고 LICL 보면 F가 작죠. 이거 크고. 그러니까 이쪽이 레티스 에너지가 작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경험으로서 결정 격자 에너지를 레티스 에너지 격자 에너지라고 말합니다. 격자 에너지를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티스 에너지를 좀 더 쭉 살펴보면 우리가 1가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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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이온 그래서 같은 양이온에 대해서 하면은 이렇게 가다 굉장히 커지죠. 2가이온이 되니까. 그리고 FCl, Br, I 갈수록 점점 이온들이 커지니까 갈수록 격자 에너지가 작아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또 이쪽으로도 봤을 때 1가이온, 2가이온 보면 같은 F-F에서 1가이온 값보다 2가이온이 굉장히 크죠. 그럼 2가이온, 얼마나 크겠어요? 굉장히 크죠. 네. 자, 그런 상황을 우리가 레티스 에너지는 결국은 참여하는 양이온, 음이온이 전하에 의해서 전하가 클수록 크다. 그리고 이온의 크기가 작을수록 레티스 에너지가 크다. 보통 이런 트렌드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오닉 컴파운드들이 갖는 특성이 이제 공결합함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 상당히 다른데 일반적으로 이제 NaCl은 흰색 고체고요. CCl4 투명한 액체인데 녹는 점, 끓는 점, 용융열, 증발열 이런 게 다 굉장히 높죠. 이거보다. 그 다음에 밀도는 뭐 큰 비교는 아니지만 이것은 보통 이런 거는 이제 전하가 없으니까 잘 녹지 않고 이건 전하가 있는 이온이니까 잘 녹고 전도도는 뭐 전혀 없습니다. 다 낮은데 문제는 액체가 됐을 때 다 녹으니까 다 Na 플러스 이온하고 리퀴드로 된 거예요. Cl 마이너스 이온하고 리퀴드로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액체의 경우는 전기 전도가 높아지고 이런 경우는 물론 우리가 이온 결합, 이런 경우는 공유 결합 이런 걸 우리가 물질의 성질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6장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